레디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우리 공정화물 장사는 정군에서 유일하게 각종 보급물자를 비행 중인 수송기로부터 공중 투하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요원을 말합니다. 적시적소에 가장 신속하게 공중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큰 화물 낙하산인 G11B 낙하산입니다. 우와. 아, 느낌이 이상하네. 아,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미 공군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와도 연합 합동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승! 저는 지금 경남 김해에 있는 공군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이곳에서 임무 수행 중인 공정화물이 장사 정보경 준입니다. 공정화물이 장사는 각종 작전 물자를 항공기로 안전하게 수송, 투하하기 위해 화물을 포장하고 적재하고 검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때로는 차량 같은 대형 장비까지 항공기에 실어서 투하하기 때문에 정확함과 치밀함은 생명입니다. 제가 직접 정준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이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이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필승! 공군 60 수송전대 공정화물장대에 근무하는 정보경 준이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공정화물 이장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공정화물 장사는 정군에서 유일하게 각종 보급물자를 비행 중인 수송기로부터 안전하게 공중 투하할 수 있도록 낙하산 포장 정비, 화물 의장, 항공기 탑재, 설치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요원을 말합니다. 공중기동작전 속에서 공수작전의 한 형태로서 화물 투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업하신 데인가 보죠? 예, 여기는 공중작전 지원 시설인데 이 작업장은 화물 의장을 전용으로 하는 작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물은 소형 전술차를 화물 의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한 몇 톤 정도 나가요? 예,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화물 낙하산, 추시스템 등을 다 포함해서 13,000파운드 정도 되겠습니다. 5.7톤 정도 됩니다. 5.7톤이요?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거 그냥 골판지 같은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허니컴이라는 그런 자재인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이 은색으로 된 플랫폼이라는 화물을 지지하기 위한 그 지지판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과 화물의 사이를 보면 허니컴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하중이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니컴 세액을 배치를 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차량이 보호되게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아니면 높이가 너무 낮을 경우에 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허니컴 스택을 만드는 게 이 헤비에서는 가장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저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기술이에요? 네, 낙하산은 어디에 장착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 차량 본네트 위에 이 G11B 낙하산이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하를 하면은 낙하산 3개가 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G11B 낙하산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낙하산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낙하산이 펴졌을 때 직경이 30m가 조금 넘습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를 시키면은 이 상태 그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무게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무게 중심 CG라고 하는데 이 차량의 CG를 봤을 때 CG가 보통 그 엔진 때문에 좀 전방 쪽에 있습니다. 이 화물 전체에서 최대한 중앙으로 오게끔 연료라든지 탄약 같은 걸 차량 후방에 탑재를 해서 무게를 맞추게 됩니다. 예, 센터 밸런스라고 하는데 CB를 저희는 고려해서 화물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데 한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이 소형 전술차 같은 경우에는 8인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아, 8명이 붙어서 8시간 걸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의장하는 게 아니라 화물에도 밑작업도 있습니다. 차량 핸들이 움직이지 안 움직이게끔 차량 핸들도 결박을 하고 미션 같은 것도 결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다 합치면 8인 기준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G11B 낙하산 3개가 이 화물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이 G11B 3개의
낙하산은 이 M1 분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M1 분리기의 역할은 이 화물이 지면에 착지했을 때 이 화물과 이 낙하산을 분리시켜 줍니다. 분리 안 시켜주면 그 지상풍의 영향에 의해서 화물을 잡아당겨서 전복시키고 아니면 파손이 되게끔 합니다. 주님, 이건 뭐예요? 여긴 지금 훈련용으로 여러 가지 실토 화물을 지금 어장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55갤런 드럼통을 지금 4개를 CDS 화물 어장 방식으로 이제 어장한 화물입니다. 이 화물 같은 경우에 26피트 고속 화물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속 투하를 위해서 이제 어장한 화물이 되겠습니다. 이 공중 투하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공중 투하 화물의 그 투하 속도에 따라서 저속 투하, 고속 투하, 그리고 자유 낙하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저속 투하는 초당 28피트 미만의 강하 속도로 투하되는 투하 형태를 말합니다. 그 통신 장비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속 투하를 이용해서 공중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 투하는 70에서 90피트의 강하 속도로 투하되는 화물을 말하는데 한약이라든지 식량, 수리 부속의 투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유 낙하는 낙하산 없이 투하되는 화물을 말하는데 주로 전투 식량이라든지 피복류 투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적성렉 위에 좀 특수화물이 몇 가지 있어서 약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물은 CET가 해상 침투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고무보트를 화물 의장을 한 화물이 되겠습니다.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해상 침투를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된 화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화물을 해체하고 그리고 임무에 적각 투입하기 위해서 화물 의장 절차를 되게 간소하게 했습니다. 이 매듭들이 하나를 끊으면 화물이 해체가 바로 되게끔 원터치로 해체가 되게끔 이렇게 특수한 기법에 의해서 화물 의장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예. 뭐 CCT하고 같이 의장 단계에서부터 좀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 고무보트만 투하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전투 장구도 같이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전투 장구도 미리 받아서 부수화물로 포함을 시켜서 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하한 물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년 공전화물장 능력 평가 대회를 하는데 날계란을 투하한 적이 있습니다. 날계란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예. 근데 그게 안 깨져요? 네, 안 깨지게끔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해서 투하를 했고 한 개가 깨졌을 때 감점 1점을 산정해서 화물 의장 능력 평가 대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낙하산을 보관하는 데인가요? 예, 여기는 지금 화물 낙하산을 보관하고 있는 화물 낙하산 보관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낙하산뿐만 아니라 타구 낙하산도 저희가 여기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뿐만 아니라 불용되는 낙하산에 대한 개조 업무도 공정화물장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기용 감속 낙하산을 개조한 낙하산이 되겠고 수명이 도래된 낙하산들을 다시 한 번 더 숨결을 불어넣어서 화물 낙하산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공군 공정화물장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낙하산 중에서 가장 작은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66인치 크로스 슬롯 타입의 그 고속 낙하산이 되겠는데 이 낙하산은 보시다시피 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쌀포대 재질입니다. 쌀포대 같네요, 진짜. 예, 낙하산은 나일론 립스탑 재질로 만듭니다. 나일론 립스탑 재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게 되면 제조 원가를 5분의 1로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줄도 가통이란 재질인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이제 빨래줄입니다. 빨래줄. 예. 그래. 이 빨래줄로. 그러면 우리 저기 쌀포대랑 빨래줄 있으면 낙하산 만들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14년도에 전투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때에 만든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낙하산들이 반원 타입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낙하산은 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고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슬롯이 뚫려 있어서 이 슬롯을 통해서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고속 투하가 가능한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물품들을? 예, 이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00kg까지 투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kg까지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소형 화물에 이 낙하산을 장착을 해서 투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낙하산이에요? 네. 가장 큰 낙하산도 볼 수 있나요? 네, 가장 큰 낙하산은 이 공간에서는 포장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항공기 경납고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납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큰 낙하산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낙하산 중에서 가장 큰 낙하산인 G11B 낙하산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큰 낙하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 낙하산 중에서 가장 큰 화물 낙하산인 G11B 낙하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66인치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66인치는 말 그대로 캐노피 직경이 66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한국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작은 낙하산과 가장 큰 낙하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낙하산은 없어요? 그 우주 왕복선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낙하산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주왕복선을? 예. 아, 그거 말고는 이게 가장 커요? 예, 맞습니다. 아. 이 산줄이 총 120가닥입니다. 아주 무거운 장비에 이 낙하산을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27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개까지 한 화물에 장착해서 투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에서 FMS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캐노피의 그 폭이라든지 섹션에 문제가 없는지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더 당겨, 확실하게. 바람 더 들어가야 돼. 그렇지. 지금 이제 캐노피에 바람을 넣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그 캐노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와. 아, 느낌이 이상하네. 아. 이 부분을 폭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어라고 합니다. 고어. 예. 네네. 고어고, 그리고 이 고어가 이렇게 약간 이게 빗살무늬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섹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어의 섹션을 나눈 이유는 산줄 캐노피가 찢어지더라도 이 부분만 찢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아. 이 고어를 계속 옮겨가면서 지금 캐노피에 이상이 없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캐노피에 그 구멍이 없는지, 재봉 상태가 정확한지, 잘 돼 있는지 그 상태에 중점을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낙하산은 가격이 한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낙하산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이님 임무 수행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공정화물장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높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화물의장한 차량이라든지 보급물자들을 미 공군이라든지 미 육군, 특전사 아니면 미 해병대사에 지원하는 역할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대형 화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도입한 카고로드라는 장비입니다. 지금 의장된 9,000파운드 정도 되는 K311 트럭을 이 카고로드에 탑재해서 항공기에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화물 밀어! 와, 완전 딱 맞네. 스톱! 자, 이제 항공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화물이 여장된 헤비를 탑재하는 항공기는 C130J 항공기입니다. 슈퍼 허큘레스라 그래서 동체가 좀 연장되어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남은 절차는 탑재후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탑재후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이 화물을 공중 투하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추출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추출 낙하산을 항공기 천정에 있는 밤렉에 장착하게 됩니다. 지금 그 항공기 내 밤렉에 20ppm 추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출낙하산이 떨어짐과 동시에 추출낙하산이 계산되고 그 추출력에 의해서 화물을 당기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화물은 항공기에서 이탈하게 되고 주낙하산을 계산시켜 줍니다. 그 추출 낙하산은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22피트 추출낙하산은 약 20kg 정도 됩니다. 20kg 정도 돼요? 네. 매뉴얼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래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낙하산의 입구 부분이 항공기 후미로 돌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돼 버리면 낙하산이 이렇게 펴지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화물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작전이 어떤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화물 투하의 가장 큰 장점은 적시적소에 가장 신속하게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특수한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은 고가입니다. 화물을 투하하기 위한 그 보급 물자에 대한 비용보다 자재들의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수송 비용이 고가라는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주님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이곳은 불용되는 낙하산을 개조하고 그리고 파손된 낙하산을 수리하는 그 개조 수리실입니다. 오늘 어떤 작업들 예정돼 있나요? F5 감속 낙하산으로 사용하는 낙하산을 화물용 낙하산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그 낙하산을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드래그 슈트에서 이제 유도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그 F5 감속 낙하산 같은 경우에 한 30에서 50회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속 낙하산은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화물 낙하산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 낙하산으로 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은 몇 회 정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9번 사용했습니다. 탈 때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밖에 사용 못한 이유가 감속 낙하산 같은 경우에 활주로랑 바로 직접적으로 마찰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찰이 좀 많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구성품에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번만 사용하고 지금 불용 처리된 상태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영공에서 특별한 물건들을 에어드롭하는 공군의 공정화물 의장사입니다. 우리 공정화물 의장사는 눈에 잘 띄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장한 화물과 고장한 낙하산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귀중한 보급품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인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